안녕하세요. 빙수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 경제 주체 3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바로 정부, 기업, 가계가 그것입니다. 기업과 가계는 끊임없이 경제적 순환을 합니다.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 대금을 수령하고요. 가계는 노동력, 토지, 자본을 제공하고 임금, 지대, 이자를 수령합니다. 아시다시피 말이죠. 그리고 정부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공공재란 도시, 항만, 시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이걸 인프라 또는 SOC라고 하죠. 그것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죠. 또한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런 구조 속에 계속적으로 회전이 돼야 되는데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문제가 생겼죠. IMF 시대가 온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시쳇말로 엿된 거죠. IMF는 신자유주의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경제 주권을 빼앗긴 거죠. 부실기업 대출, 구조조정, 노동 유연성, 금융시장 개방. 금융시장 개방은 이 당시 한국 경제 위기와 무관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요구했죠. 그 결과 수많은 대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은행도 도산하는 데가 생겼고요. 그래서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했고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중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경제가 무너지면서 가게도 무너졌고 당연히 정부의 세수도 줄었겠죠. 앞에 97년도 외환위기 상황 설명했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4년도 안 돼서 IMF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새로운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IMF 때는 위기가 곧바로 느껴졌고 지금의 위기는 자각을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국민적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극우 보수들은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삼저호왕으로 경기 좋을 때 그때 대통령으로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전두환, 노태우가 경제를 잘했다고 선전합니다. 80년대 초 대한민국은 외채 규모가 세계 4위였어요. 삼저호왕이 아니었으면 IMF는 더 빨리 찾아왔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하필 배가 떨어질 때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바람에 까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격입니다. 봐라, 내가 날아오르니까 배가 떨어지지. 뻔뻔스럽죠. 그래서 경제는 보수가 전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정희 신화까지 보태서 광고를 하니 그럴 법하죠. 이런 사기질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죠.
아, 지겹다, 가짜뉴스. 대통령 한 명 잘 뽑으면 경제가 살고 잘못 뽑으면 경제가 죽는 게 아니고 경제란 게 원래 호황과 불황을 번갈아 가면서 파동을 그립니다. 파도를 치는 거죠, 파도를.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만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국제적인 요인, 기업, 가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국가 경제 주체 3요소 다 나오잖아요. 세상에 이런 무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치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문재인 정권 주사파 권력 거기에 있습니까? 바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계 경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계 경제는 개미 군단이라서 기업과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지 않고 서서히 밀고 들어가는 거죠. 가계가 부실해지면 내수 시장은 축소하고 기업은 수출에 더 목을 매지요. 그리고 투자도 줄이고 고용 창출은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줄이겠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임금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악순환 구조 속에서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들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기업은 부채 비율이 엄청났습니다. 400에서 500% 부채 비율은 기본이고 1000% 넘는 대기업도 허다했죠.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다 망했죠. 그때 기억을 타산지석 삼아서 한국의 500대 대기업들은 매년 수백조에 달하는 사내의 요부금을 쌌습니다. 저축을 하는 거죠. 다시 IMF가 오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의지의 표현이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뭐든지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경상수지 흑자도 늘고 경제성장도 꾸준히 한다는데 가계부채는 왜 자꾸 늘어만 가고 서민들은 왜 더 힘들어집니까? 경제성장분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다 기업들에게 가는 거죠. 기업들에게.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계가 무너지도 경제는 무너집니다.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양극화가 극심한 이 판국에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하는 이 시국에 서민들이 대기업 걱정해 줄 땐가요? 지금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가 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슨 중심 경제입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경제 정책다운 정책을 펼친 게 그때가 처음이니까. 아무튼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내수시장에 신경을 덜 씁니다. 중국을 비롯한 후발주자들과 한국과의 기술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가격 경쟁력에서는 밀리고 있죠. 하청업체 잡아 쪼개 하고 정규직 채용 안 하고 비정규직으로 버티고 기계화 자동화해서 직원 자르고 인건비 줄이고 수출하면 우리는 까딱없다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들 생각하죠. 국가 경제는 정부, 기업, 가게가 다 같이 잘 돼야지 어느 하나만 잘 돼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 장기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산, 분배, 소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심장은 계속 뛰어야 사람이 살 수 있죠. 제발 경제에 걱정되거든 제대로 공부하시고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시안적 사고방식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